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의 성추행 고소 사건,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인 이경실 씨의 남편 운전기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객관적인 내용인지 아닌지 직접 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자, 일단 인터뷰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운전기사는 이경실 씨 남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그날 밤에 일단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다 들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 무슨 의도로 고소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화가 날 정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경실 씨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기사의 말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 차를 탔던 순간부터 내려주는 순간까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묘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술자리가 벌어진 데서 차를 탄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이경실 씨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 부부가 있었고요. 운전을 한 사람이 있고 고소인 이렇게 탔었죠. 그렇죠. 중간에 불당에서 지인 부부의 집에 지인 부부는 거기서 내려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내려서 없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인 부부의 집인 분당에서 강남인 고소인의 집까지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고소인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를 향해서 저 길에서는 우회전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성추행을 당하는 사람 같지 않게 태연하게 길까지 안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경실 씨의 남편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리면서 고소인은 운전기사에게 삼촌, 이경실 씨 남편을 평소에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삼촌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모셔다 드려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소인 측에서는 이 움직이는 10분 거리 요 사이에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운전기사가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뒷자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여성이 상의까지 벗겨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반항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운전기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태연하게 길까지 안내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보도에는 차에서 자기가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문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집 앞에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 운전기사의 말 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호텔로 가자라는 얘기를 이경실 씨 남편이 했다는 그런 얘기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의미의 호텔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고소인이 내릴 무렵에 호텔로 가자는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 호텔 이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경실 씨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하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호텔에 가서 사우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릴 무렵에 그 이경실 씨 남편이 했던 말은 그냥 평소처럼 술이 취했기 때문에 사우나를 하러 가자는 얘기였지 그 고소인과 함께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고 운전기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블랙박스 영상도 고의로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거군요. 네, 파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최근 기록은 입력이 안 됐다고 하고 사건 당일에도 파일 용량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지 고의로 지운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자, 중요한 것은 이 운전기사가 이경실 씨 남편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건데 법정에서 어쨌든 유일한 증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진술의 신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고인인 이경실 씨 남편과 너무나 밀접한 사이라는 거죠. 이걸 이경실 씨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실 씨 측에서 낸 그 소속사나 보도자료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즉 본인들도 이게 조금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법원이나 그쪽에서 안 믿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그걸 진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인데 아마 검찰은 이 사람이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주장을 본 건 아마 이럴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운전기사 진술이 맞다면 이 고소한 여자는 거짓말한 거니까 결국 무고인 데인데 앞에서 이경실 남편의 택시기사 다니고 운전기사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착안을 해서 검찰은 아마 이 피해자, 이 운전기사 진술이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공판 내내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영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없어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면 제일 확실한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지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의로 예. 주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워졌다는 얘기인데 글쎄 저는 블랙박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아마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하면 이 정도는 저는 복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복원을 해서 증거자료 첨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복원을 못한 것인지 복원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경실 씨 이 남편이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이런 시나리오를 쓰나보고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용을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지 계속 한번 속보를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다른 연예인 얘기 짧게 하나만 더 해봐야 될 텐데 가수 홍진영 씨야 요즘에 인기 많은데 이분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화물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고 직후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홍진영 씨는 큰 이상은 없어서 병원에서는 간단한 조치만 받고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트럭을 받은 상태여서 대물 파손에 대한 합의는 진행 중이고 홍진영 씨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사진이 네. 차가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 차는 엄청나게 파손이 된 상태인데 앞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홍진영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보다는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이제 안전벨트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충돌은 아니었고 화물차와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이 많이 손상이 된 상태고 그래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행인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